그러면 이제 아, 네, 딱 맞춰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커널 방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커널은 일단 그 정의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사님의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커널, 즉 필터가 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요 노란색 그 윈도우 필터 같은 게 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훑어 나가면서 저희가 모르지만 추정하고 싶은, 알고 싶은 어떤 함수가 초록색 yx선이라고 하고 다른 어떤 분포 과정이라거나 그런 거 없이 이 파란색 데이터 포인트들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분포 과정 없이 이 초록색 이 미지의 함수를 추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 해결책이 커널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중평균 요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이웃에 있는 애들을 갖고 가중평균을 내려서 이제 그게 그 빨간색 선이 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초록색이었던 어떤 미지의 함수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스무딩 하면서 추정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일단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 뭐 위키피디아에서 커널 스무더가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정의하기를 어, 함수를 추정하는 통계적인 방법론이다라고 정의를 하죠. 이게 움짤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움짤인데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네, 뭐 제가 보기엔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 요 움직이고 있는 하얀색 점이 이제 필터고 이제 중심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애들일수록 빨간색 가중치가 크죠. 그래서 가까운 애들일수록 이제 가중치를 더 크게 줘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애들은 조그맣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작동해서 이 까만색 선을 추정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왜 커널을 배워야 되냐? 우리는 이번 학기에 머신러닝이 주제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1교시에 제가 설명할 로컬 리그레션의 커널 방식으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커널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그냥 가중평균이에요. 그냥 이름이 요상한 가중평균인데 어, 기존의 리그레션 태스크라고 하면은 저희는 원래 회귀분석 수업을 들으신 분이 대부분이라서 일단 그렇다 치고 설명을 할 건데 회귀분석에서 저희가 뭐 함수를 추정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x가 주어졌을 때 이 컨디셔널 민 스트럭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지의 f를 f 햇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커널 방식으로 리그레션을 할 때는 이제 그냥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추정을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가장 처음에 딱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은 얘는 x 베타 햇이 되겠네요. 기존의 회귀분석 방법론에서는 베타 햇을 추정할 때 모든 데이터를 다 썼었죠.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쩌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타를 추정할 때 전체 디자인 매트릭스를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커널에서는 그러지 않고 이제
각각의 X 이제 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근처에 있는 이웃 데이터들로만 이제 그 점에서 Y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가중평균의 형태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이제 베타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베타가 파라미터잖아요. 그래서 파라메트릭한 예측 모델이고 저희가 그래서 베타가 뭐 어떤 분포를 한다 이런 것도 다 배우잖아요. 그렇지만 이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 논파라메트릭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나 분포 가정 없이 오로지 그냥 X, Y 점들로만 가지고 F 햇을 추정을 하는 게 이 파라메트릭 모델이랑 논파라메트릭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논파라메트릭 모델을 왜 사용하냐? 그거는 이제 비모수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뭐 대충 EDA로 봐서 뭐 정규 분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을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요즘의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들은 사실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유한한 디멘션 안에서 어떤 모델을 짜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팅을 시켜도 그 기본 전제, 가정, 뭐 정규 분포를 한다, 뭐 독립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가정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베타 햇을 구할 수는 있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드로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파라메트릭 모델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 왜 필요할까? 이거는 이제 규민 오빠가 2교시에 이렇게 설명을 해줄 내용인데, 이제 사실은 이게 메인이에요. density estimation. 그 혹시 뭐 EDA 같은 걸 하실 때 R에서 히스트 함수를 쓰고 여기다가 뭐였지? 무슨 뭐 디스트리뷰션이었나? density equal true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얘는 C본인데 파이썬에서 여기서 디스트리뷰션을 볼 건데 이 KD true 이런 옵션들을 주면은 히스토그램 위에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덴시티를 오버레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럴 때 사용되는 게 KD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거를 좀 보기 좋게 나타내 주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EDA를 왜 하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 애들인지,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아내려고 EDA를 하고 분포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KDE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이번 주의 메인 토픽은 아니지만 뭐 커널 트릭이라고 좀 브로드하게 여러 가지 머신러닝의 분야에서 사용이 돼요. 그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그 K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도 얘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공부할 서포트 벡터 머신도 뭐 커널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추석 지나고 하겠죠? 뭐 스플라인에서 뭐 베이시스라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커널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애인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ESL의 6.1절이랑 6.2절의 내용을 제가 하고 6.345는 좀 지엽적인 것 같아서 빠지고요. 규민 오빠가 6.6, 6.7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왜 필요하냐의 첫 번째 이유로 제가 로컬 리그레션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건데 얘를 이제 전체 X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로컬 네이버후드만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하게 피팅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로컬 네이버후드를 어떻게 정의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KN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K10 이렇게 하고 함수를 돌리면 이제 각 XI에서
10개 가까운 애들을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로컬 네이버후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로컬 네이버후드를 정의하는 게 커널 펑션이에요. 그래서 커널 펑션은 이런 노테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x0를 여기 안 나왔나? x0를 쿼리 포인트라고도 하고 타겟 포인트라고도 해요. 아까 커널은 되게 이렇게 있으면 얘에서 추정하고 얘에서 추정하고 그 다음 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훑어가면서 추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시점에서 얘를 중심으로 볼 거다 하면 이때는 얘가 x0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쿼리 포인트랑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뭔가 가중치를 주는 게 커널 펑션의 역할인 거죠. 가중치를 주고요.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커널이라고 하면 요런 여기 그린 요 그래프에서 여기서 이웃을 뭐 얼마나 멀리 있는 애들까지 가중평균을 낼 때 사용할 건지 그거를 가우시안 펑션으로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중심으로 해서 가우시안 펑션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가중치가 클 거고 이 친구는 가중치가 굉장히 작게 반영이 되겠죠. x0에서의 그 f hat 밸류를 추정할 때 이런 식으로 커널 펑션이 작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널 펑션은 가중치를 스페시파이 한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웃의 넓이를 조절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얼마나 멀리 있는 애들까지 고려를 할 건지. 네, 그래서 뭐 뒤에서 저도 다루고 규민 오빠도 다루겠지만 엄청나게 다양한 커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SL 아까는 이제 커널 스무더를 위키가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ESL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컬 리그레션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은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인데 플렉시빌리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피팅할 때 통짜로 피팅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쿼리 포인트에서 각각 피팅을 한다는 거죠. 네, 계속 설명을 했던 거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은 커널 펑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논파라메트릭 모델은 이제 모델이란 게 파라메트릭 모델에서는 저희가 베타만 알면 사실 모델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데이터 그 자체가 모델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러프하게. 그러면 이제 6.1의 내용은 1차원에서 커널 스무더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조인트인데 대해서는 책에서도 다루지 않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냐면 이제 로컬 에버리징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상황은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저희는 데이터만 갖고 있고 그 데이터 간에 어떤 probability 스트럭처가 있는지는 완전 몰라요. 완전 노 아이디어인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얘를 추정을 할까, 어떻게 얘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나이브하게 제일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그냥 가까이에 있는 애들로만 평균을 내면 되지 않을까? 뭐 평균이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F 햇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H라는 거리 안에 있는 이제 XI들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겠다.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H가 사실은 이제 그 커널 펑션에서 그 width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얘를 bandwidth라고 해요, 많이들. 그래서 앞으로
슬라이드에서도 뭐 밴드위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더 잘할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얘는 지금 가중 평균이 아니고 그냥 가까이 있는 애들을 그냥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없을까 하면 그러면 가중 평균을 하면은 더 좋아지겠지. 가까운 애들을 더 많이 반영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우시안 커널을 쓰겠다 하면 얘가 가중치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친구는 그냥 이제 노멀라이징 해줘야 되니까 나눠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그냥 로컬 에버리징, 웨이트가 전부 다 같은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왼쪽 그림이에요. 노란색이 웨이트이자 이제 커널이자 필터, 뭐 약간 여러 가지 다양한 편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 간에 가중치가 그냥 똑같죠. 대신에 얘는 가중치가 다르고요. 그래서 파란색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이거는 어떤 진리인 거죠. 그냥 요 동그라미들 갖고 파란색을 추정을 할 때 그냥 디스크리트하게 전부 다 같은 웨이트를 줘버리면 얘가 좀 울퉁불퉁하죠. 대신에 컨티뉴어스한 웨이트를 주면은 좀 더 예쁘게 스무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ESL 책을 읽어보시면은 나오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방법을 그냥 row moving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뭐 smoothly 뭐 varying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커널에 따라서도 어떻게 스무딩 되는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커널 펑션을 조금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커널은 이제 이런 노테이션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H가 밴드위스라고 했죠. 얼마나 가까이 있는 애들까지 고려할 건지. 그래서 H는 이제 뭐 람다라는 파라미터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스무딩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조금 예시를 보겠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스무딩 되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스무딩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고, 이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D는 디스턴스 매트릭이에요. 그냥 원 노음을 쓸 수도 있고 투 노음을 쓸 수도 있고, 아까 뭐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익스포넨셜 오브 투놈 뭐 이런 거리를 사용을 해서 가중치를 준 거죠. 요 쿼리 포인트랑 이제 근처에 있는 네이버후드 사이에. 그러면 커널 펑션을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냐 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필요한 조건들이 크게 2개, 3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시메트릭 해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분해서 1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얘는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나중에 그 뒤에 2교시에서 설명할 내용에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probability density 펑션인 경우에는 적분했을 때 1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갈수록 0으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부드럽게 수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띡 끊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커널의 예시에는 뭐 이런 게 있겠죠. 다 만족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커널 펑션들을 그냥 그림으로 봅시다. 뭐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이고, 초록색 히스토그램이 오리지널 데이터이고, 이제 파란색은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진리의 함수겠죠. 그거를 서로 다른 커널들을 이렇게 쭈루룩 통과를 시켜가면서 스무딩을 시켰을 때 결과가 뭐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그게 이 파란색 밑에 있는 그림인 거죠. 그 유니폼 커널 같은 경우에는 로컬 에버리징이랑 거의 똑같죠. 디스크리트한 웨이트이고 뭐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에 관계없이 그냥 같은 웨이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보면은 이렇게 위글위글 하거나 이렇게 좀 범피한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가우시안이나 뭐 에파네크니노프 뭐 이런 커널은 이제 어느 정도 연속적인 커널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스무딩이 됩니다. 근데 약간 이 셋 중에서 뭐 3개만 있는 거 아니고 더 많이 있지만,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라고 해요. 약간 MSE의 측면에서 얘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얘를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 약간 그냥 생각을 해봐도 가우시안은 사실 그냥 완전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전부 다 연속이니까 이론적으로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다 고려하는 거잖아요. 매번 이렇게 웨이트가 적을 뿐이지. 약간 그런 점에서 얘가 좀 더 괜찮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웹피셜이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른 커널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면 이제 true 펑션은 이렇게 되지만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는 거죠. 좀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고랑이 메워지고 여기가 좀 깎이고 이런 식으로 스무스해졌어요. 이거는 사실 그 2교시에 나올 내용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이걸로 어떻게 확률 분포나 뭐 어떻게 덴시티를 추정을 할 수 있을까? 여기 까만색 포인트들이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들이에요. 저희는 지금 6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갖고 있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커널을 씌워갖고 가중치를 평가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요 점에서는 요런 첫 번째 보라색 정규 분포 커널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약간 얘가 지금 다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겹치는 덴시티들 높이를 이거 더하고, 잘 안 보이네. 이만큼 더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걸리죠. 요것도 더하고, 요것도 더하고, 요거로 해서 다 합치면 쭈르르 올라가서 이렇게 추정이 되는 약간 이런 형식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죠. 그 커널 덴시티를 사용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시면 여기 끄트머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바이어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커널을 여기서 씌우면은 여기서 웨이트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의 거기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그 약간 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실제와 다르게.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요 오른쪽이 해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은 이게 조금 나아졌죠. 아까에 비해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로컬하게 이제 그냥 하나의 싱글 텀을 사용해서 가중치를 줬잖아요. 요렇게. 아니면은 그냥 상수 하나만 곱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뭔가 1차 항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할 것 같죠. 그래서 1차 항 정도를 같이 모델링을 하면 바이어스를 이제 퍼스트 오더까지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차 항 수준에서 바이어스를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로컬 리그레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각 쿼리 포인트에서,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요 x0는 그 첫 번째 데이터, 뭐 이니셜 데이터, 제일 왼쪽에 있는 데이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훑으면서 데이터는 무조건 i equal 1부터 n까지입니다. 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얘가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이게 그냥 사실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블럼을 푸는 거거든요. 아까 원래 저희가 봤던 그냥 일반적인 커널 덴시티에서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가 바로 F 해시 됐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어떤 1차 항을 1차식까지를 이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니까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리스트 스퀘어를 푸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거랑 저희가 회귀분석 수업에서 배웠던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회귀분석 수업에서는 이거예요. 얘랑 차이가 뭐냐면 얘는 지금 요 알파랑 요 베타는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디펜던트 하지 않잖아요.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추정을 한 거니까. 그렇지만 커널 덴시티 펑션, 뭐 커널 방법을 사용해서 로컬 리그레션을 한다는 거는 얘가 지금 논파라메트릭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 데이터 포인트들에서 리스트 스퀘어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블럼을 n번 풀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냥 한 번만 풀어갖고 얘를 추정을 했다면.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디펜던트한 함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도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원래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요 콘스턴트 가중치만 갖고 모델링을 할 때는 웨이트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1차항 텀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웨이트가 초록색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노란색 웨이트를 썼다면 여기 끝에 있는 부분들이 언더 에스티메이티드 된 거잖아요. 웨이트가 중간에서 끊기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퍼스트 오더까지 모델링을 하면은 여기 웨이트가 조금 더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언더 에스티메이티드 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얘는 이제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웨이트가 되는지인 거고 얘는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 그냥 일반적인 요런 구간들에서는 어 1차항까지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인데 여기서는 약간 좀 오버 에스티메이티드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요게 또 약간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설명할 차례인가? 잠시만요. 아니네요. 일단 그럼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기 끄트머리에서는 여기 차이가 굉장히 미세한데 이 파란색 원래 함수랑 이때 그 1차항을 사용해서 모델링한 x0에서의 함수값의 차이가 되게 적어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여기 바운더리에서보다는 얘가 조금 더 많이 깎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1창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1창을 사용해서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하는 게 진짜 문제를 해결하냐 이런 거를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수식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림으로 먼저 보면 그러니까 두 슬라이드 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바이어스가 컸던 게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수식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수식적으로.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설명을 하지는 않을 텐데 그냥 수식적으로도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아까 각 점에 대해서 리스트 스퀘어를 풀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요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매트릭스 폼으로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노테이션을 지금 회귀분석 슬라이드를 옆에다 안 갖다 놓고 와가지고 제가 막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제가 끝나고 톡방에 사진을 올리던지 아니면 복습 스터디에서 이렇게 매트릭스 폼으로 전개하는 거랑 비슷한 형태를 띠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타난다는 거고 아마 회귀 분석에 저희가 배웠던 거에서는 이 부분이 없을 거예요. 이 B0가 별게 아니고 그냥 1x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 매트릭스, 일종의 디자인 매트릭스인 거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요 부분들 B로 이루어진 부분들만 있었는데 이제 커널은 어쨌든 가중치를 준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가중치 부분이 요 W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매트릭스 형태로 전개를 하면은 뭐 복잡하지만 어쨌든 리니어하다 이런 게 요지이고 그러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바이어스가 줄어드냐 진짜로 그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를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근데 여기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요게 1이고 요거는 0이 됩니다. 이거는 증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 너무 수식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ESL 책을 찾아보시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갖고 여기가 지금 1이 되고 여기가 지금 0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을 하면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요런 꼴이 되는데 이게 바이어스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이제 2차 항 이상의 텀들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1차 항으로 이루어진 바이어스들은 저희가 다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수식적으로도 바이어스가 줄어든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6.1.2는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고 로컬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에요. 폴리노미얼이 다항식이잖아요. 그래서 1차항뿐만 아니라 이제 D차항까지 모델링 한다는 거죠. 1차항에서 더 잘할 수 없냐? 그러면은 그 더 높은 차수의 항까지 바이어스를 잡아보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제가 조그맣게 멈춰라고 써놨듯이 여기서부터는 약간 뇌절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차항까지 모델링을 하면 바이어스는 이제 D 플러스 1차수 이상의 텀들로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커널에서 중요한 거는 커널의 아이디어 자체랑 이제 그걸로 어떻게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여기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리니어 핏은 아까 말했듯이 바이어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적당한 베리언스를 희생해 가면서 그렇지만 그냥 직선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데 있으면은 이런 데를 다 깎아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trimming the hills 또는 filling the valleys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문제점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아까 density estimation 때처럼 여기 까만 애들이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들이고 이제 Y축에는 베리언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항까지 모델링을 해보자. 그러면은 2차항은 이제 곡선이 들어갔으니까 요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포인트들에서 곡선을 잘 모델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어스 리덕션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대신에 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끝부분에서 베리언스가 엄청 증가하죠. 근데 또 MSE는 요 끄트머리에서 베리언스가 너무 튀면은 여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마냥 좋지만도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적당한 디그리를 알아서 잘 선택하자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바운더리가 중요한 바운더리 프로블럼이라면
퍼스트 오더를 사용해서 끄트머리에서 바이어스를 줄이는 게 좋겠죠. 근데 아닌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쓰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완전 내용이 쉽습니다. 이제 수식 같은 거는 하나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커널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그 밴드위스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뭐 얼마나 넓이까지 이웃들로 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밴드위스를 조절하는 파라미터가 아까 뭐 h라고도 했고 람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커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람다가 뭔지는 이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KNN이라고 치면은 람다는 그냥 K가 되겠고, 뭐 가우시안에서는 람다가 뭐 베리언스 내지는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람다가 뭔지는 이렇게 다 달라지고,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랑 연관지어서 옵티멀한 람다 아니면 옵티멀한 밴드위스 H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는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 뭐 여력이 되시면 복습 스터디에서 이런 기본이 되는 개념 같은 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에서 딱 보면 이제 완전 이웃의 범위를 좁게 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위글위글하게 이렇게 오버피팅 돼서 나오죠. 이 경우는 오버피팅이라고 생각하면은 쉬워요. 대신에 만약에 스무딩 파라미터를 크게 하면, 이렇게 크게 되면 스무딩 정도가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완만해지고요. 얘는 이제 잘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좁게 했을 때는 바이어스는 작겠죠. 오버피팅 됐으니까. 대신에 이제 위글위글 하다는 거는 베리언스가 크다는 거죠. 대신에 반대로 윈도우 사이즈를 넓게 해서 많은 이웃을 한꺼번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많은 이웃을 고려한다면 바이어스는 커지겠죠. 왜냐하면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이런 게 다 바이어스가 되는 거니까요. 대신에 베리언스는 적어지겠죠. 이렇게 그냥 함수가 완만하니까. 그러면 이제 옵티멀한 거를 어떻게 찾냐. 좀 더 간지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수준에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보통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나 뭐 리버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으면 복습 스터디에서 그냥 이런 개념들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서 사용되는지. 사실 이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뿐만 아니라 커널이 머신러닝 방법론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브로드한 측면에서 보려면 커널 펑션은 아까는 이제 뭐 가중치를 주는 애다, 이웃의 범위를 정의하는 애다, 뭐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그냥 measure of similarity라고 넓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커널 펑션이 했던 역할이 그 중심점이랑 이제 옆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그 거리 갖고 이제 가중치를 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밀러리티로 이해를 하면 넓은 의미에서 뭐 텍스트 애널리시스에서 코사인 내적, 아니면 컴퓨터 비전에서 그람 매트릭스, 아니면 뭐 CNN에서 컨볼루션, 아니면 내적도 리니어 커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5만 가지 커널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커널은 그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설명하기를, 이런 케이스의 커널은 kernel for building generative model, 약간 이런 분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커널을 주로 사용했던 목적이 density estimation을 이제 어떤 density 펑션을 생성하는 데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위한 커널이라고 분류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뇌피셜이었고, 그래서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지도 학습입니다. 아까 뭐 따로 트레이닝 프로세스 없이 움짤 아까 봤던 거에서도 옆으로 쭉 가면서 그냥 점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KNN과 같이 이렇게 비지도 학습 계열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써먹을 수 있을까? 사실 이거를 저도 몰라가지고 굉장히 이걸 왜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안 와닿고 있다가 몇 개 좀 좋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요거 설명하고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계열 분석을 안 들어서 뭐 이게 평활법이니 뭐니 그거랑 뭐 얼마나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계열 데이터에서 스무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약간 무슨 주식 그래프 같이 생겼는데 이런 애들을 밴드위스에 따라서 이렇게 적당히 스무딩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해서 스무딩을 했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EDA. 사실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통계학과 학생들한테.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이거는 파이썬의 예시긴 한데 KD equal true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주죠. 히스토그램 위에. 그리고 저희는 이조차 너무 어려워서 원디멘션에서만 커널 에스티메이션을 하기는 했지만 당연히 조인트에서도 커널 에스티메이션을 보여줘라고 하면 이렇게 등고선 형태로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딩 돼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고 뭐 질문이나 첨언 있으시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질문 있으신, 네, 수현님 완전 발표 잘 들었고, 네, 화요일 학술부 세션에 이어서 되게 준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해주세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How to fix 부분의 그 17페이지에서 1차, 그러니까 리니어 로컬 리그레션 하고, 그게 아니었던 거에서 그림으로 차이를 보여주셨잖아요. 한 번만 혹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별이 잘 안 가가지고, 이게 초록색 점이 의미하는 거랑 노란색이 의미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구별이 안 가서요. 아, 요 그림 말씀하시는 건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어, 여기 써놨지만 여기 초록색 점이 이제 리니어한 웨이트를 줬을 때고, 이거를 제가 약간 설명을 조금 빼먹었는데, 원래 그냥 일반적인 맨 처음에 저희가 설명했던 그 커널을 사용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요런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1차원까지 모델링하는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F햇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원래 노란색 웨이트 그냥 커널만 사용했을 때는 가중치가 그냥 딱 요거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리니어에서도 형태를 똑같이 만들면은 요런 애가 가중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니어한 가중치 여기 뒤에 나오는 요거인 거고 요거인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필터가 요 그냥 커널만 사용한 가중치인 거고 요 초록색 뭔가 덴시티 같아 보이는 이 초록색이 요 리니어한 웨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서는 무슨 이퀴밸런트 커널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두 개를 비교한 건데 그래서 원래 바운더리에서는 그냥 커널만 사용했을 때는 여기서 웨이트가 좀 끊겨가지고 요만큼이 약간 언더 에스티메이티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이어스가 뜨는 거고 근데 이제 노란색 가중치 말고 요 초록색 가중치를 사용을 하면은 약간 언더 에스티메이티드 된 거를 그래도 얘한테 가중치가 끊기는 거를 좀 보완을 해서 가중치를 조금 더 줘가지고 얘가 바이어스가 이렇게 줄어들게 개선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바이어스가 고쳐지는지이고 그다음에 인테리어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여기
오른쪽 그림인데 아까 설명을 했지만 바운더리에서는 얘가 좋은데 인테리어에서는 얘가 이렇게 깎아먹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요 폭이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답변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됐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네, 지금부터 8시 5분까지 휴식한 다음에 그 다음 규민님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슬슬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잠시만요. 바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시작할게요. 네, 앞에서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커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수현이가 되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볼 거예요. 그게 아까 수현이가 강조했던 density estimation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근데 저기 맞아요. 제가 이거 시작하기 앞서서 갑자기 뜬금없이 KL 다이버전스가 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그 정규형이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근데 평균이랑 필름분자가 주어졌을 때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연속형 분포를 발표를 하면은 기프티콘을 주겠다 하는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답은 정규형이 발표하셔서 그런지 정규 분포였고요. 하하.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유도하냐면 별게 아니라 사실 진짜 정규 형이 말씀하신 대로 별건 아니, 그러니까 막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자세히 보면 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연속형일 때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건 메인 주제 아니니까. 그래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되죠. 원래는 저희는 그때 정규 형이 설명해 주셨을 때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연속형이니까 PDF니까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이 최대가 되는 거고 대신 제약이 평균이랑 표준분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약식이 하나 더, 두 개가 더 생기는 거죠. 얘는 원래 그 분포의 정에 따라서 적분하면 1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다 적분은 제가 그 이거를 다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제약식이 있으면서 이제 얘를 최대화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라그랑지안을 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라그랑지안을 정의를 해준 다음에 지금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약식이죠. 그래서 라그랑지를 쓰면 되는데 사실 이래서 되게 별거 아니네 싶었는데 지금 이게 이 p가 변수가 아니라 어떤 함수잖아요. 여기. 그래서 함수를 넣으면 또 함수가 나오는 이런 엔트로피에 대해서 라그랑지 어떻게 하지 하고 찾아봤는데 뭔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이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면은 뭐 여차저차 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정리분포가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진짜 이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는 연속형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산형일 때는 유니폼이었죠. 그때는. 그건 좀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걸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 주제 KD이거든요. Kernel Density Estimation. 저희가 density를 estimation 하는데 커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럼 density estimation이 뭘까요? 사실 이름이 뭐가 말해주다시피 그냥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형성하는 어떤 density 펑션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죠? 우리가 근데 이거를 크게 파라메트릭, 논 파라메트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파라메트릭은 뭐겠어요? 당연히 모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확률 분포, 이 density 펑션이 대충 가우시안 분포일 거다. 대충 포화성 분포일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각 분포에 따른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평균 분산 혹은 뭐 포화성이면 그 람다 이런 거를 맞추는 거겠죠. 그걸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주어지면 그거에 따른 파라미터를 맞추면 피딩하고 분포가 완성되죠.
근데 우리가 살펴볼 거는 non 파라메트릭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파라미터 없이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아까 수현이가 아니, 그냥 잘 말해줬던 히스토그램이 있겠죠. 아래서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히스토그램을 그냥 이렇게 이 막대만 보면은 사실 근데 이 빈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간격을 어떻게 설정하냐도 다르고 이 그 빈의 개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뿐더러 얘는 이제 이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놈을 좀 더 스무드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매끄럽게 진짜 분포다운 분포처럼 에스티메이트 할까를 보면은 결국 첫 번 1교시에서 수영이 설명했던 그 커널을 곱해서 이리저리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커널이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이고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이전까지 했던 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넘버예요, 넘버. 그러니까 x0가 주어지면은 x0를 기준으로 어떤 반경 안에 있는 xi들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이게 약간 KNN처럼 그런 느낌이죠. 막, 뭐, 저, 아시겠죠? 막, 몇 점이 있으면 요 근방에 여기 몇 개 있는지 세서 그거대로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근처에 다른 데이터들이 많으면은 더 많은 값으로 추정하고, 아니면은 더 작은 값으로 추정하고. 그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개수로 하니까 이것도 끊길 거 아니에요. 히스토그램처럼. 근데 이거를 스무드하게 만드는 방법이 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무드하게 하냐면 각 데이터마다 이 커널이라는 애를 곱해줘가지고 부드럽게 해준다 하는 거죠. 여기서의 커널은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커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x0에서의 어떤 그 density,를 estimate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가 i는 0부터 n까지겠죠. 그러면 다 넣어가지고 커널들의 합으로 이제 나눈 거니까 평균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컨클루전이 나오는데 이거 사실 되게 비슷한 그림이에요. 딱 보면은 뭔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특히 이 적분은 모르겠고 밑에 이 시그마가 아까 그 커널도 좀 시그마 있고 그죠? 그래서 봤더니 뭐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사실 시그마랑 꽤 비슷한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거를 컨볼루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아까 그 수현이가 설명했던 것도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했지? 밑에 예시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이 데이터거든요. 그럼 데이터마다 지금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가우시안 커널인 거죠. 그래서 그 커널들을 더해서 뭐 n 람다를 나누고 한 거죠. 그러면은 이런 덴시티가 나온다 하는 거거든요. 즉 이 데이터마다 이런 애들을 만들어서 곱해줘서 더한다잖아요. 이게 사실 컨볼루션이란 연산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정신이 없게 되는데 대신 이제 아무래도 이런 꼴이겠죠? 시그마 나오는 꼴. 그리고 얘가 여기 G 대신에 K 람다가 되겠죠. 이게 이쪽이 커널이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그냥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F는 원래 F는 그 원래 F는 그냥 n분의 1을 곱해주는 데이터마다 n분의 1 곱해주는 완전 그냥 평균을 취해주는 그런 펑션이고 여기 우리가 곱해주는 G라는 애가 커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n분의 1 곱해주던 데이터마다 n분의 1 곱해주던 거가 이 G라는 여기서 G K 커널을 만나가지고 부드러워진다. 라는 효과가 여기 딱 나와 있죠. 지금 얘도 네모나고 얘도 네모난데 그걸 곱해서 영역을 이제 적분을 하고 혹은 시그마를 했더니 이렇게 부드러워졌다는 거죠. 어, 그래서 사실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과 연관을 지으시면 좋은 게 여러분이 딥러닝 과목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딥러닝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운다는 그 컴퓨터 비전 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컨볼루션을 사용한 CN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그, 문자리인데, 잠시만요.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공유가 되고 있죠? 되고 있을 거라 믿고.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이 움직인 값에 따라 이 0, 1, 1 이런 애들을 다 곱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그릴 수가 있나? 안 되네. 어쨌든. 그래서 이 네모난 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곱해진 거가 오른쪽에 이 한 칸 한 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그래프의 커널 같은 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일종의 웨이트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데이터 값마다 움직이면서 곱해지고 그 값으로 결과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였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좀 더 약간 투디멘셔널한 커널 방법을 이용한 게 CNN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딥러닝을 하더라. 이 딥러닝이 쓰이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아까 봤던 요런 이 F 해시, 그러니까 커널을 이용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은 사실은 요놈과 그냥 n분의 1 한 거랑 의 컨볼루션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 이 정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림을 봤죠. 그래서 이렇게 수력 빽빽한 이 가우시안 분포들의 어떤 합으로 가중 합으로 우리 빨간색 우리의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듯이 FS는 n 람다분의 1 시그마 k xi 빼기 x 제로 나누기 람다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n이야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람다랑 k 얘네들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각각 볼 거예요. 먼저 커널은 아까 위에서도 설명을 들으셨듯이 여러 가지 커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커널들이 가져야 할 특성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뭐 시메트릭 해야 되고 제너럴리 퍼스틱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음, 특히 이 퍼스틱 하는 건 제너럴리라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퍼스틱이 안 해도 돼요. 이 커널 같은 경우에도 차수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차원이 뭐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고차원 경우에는 굳이 네거티브한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일단 시메트릭하고 퍼스틱 하면 좋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걸 보시면 왼쪽으로 쭉 가거나 오른쪽으로 쭉 갈 때 다운이 돼야겠죠. 사실 네. 이렇게 해서 곱해지면은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갔을 때인 값도 가중치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이 커널이 덴시티가 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될까를 보시면 결국은 어 이것 때문에 우리의 그 F 햇도 좋은 덴시티가 되거든요. 사실 좋은 덴시티라보다 진짜 덴시티로서 좀 기능을 해요. 여기서 기능을 한다는 거는 분포의 합 혹은 그러니까 적분이 1이 돼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 우리는 이 FLC 얼마나 좋게 에스티메이트된 그 좋게 에스티메이트된 덴시티인지를 보려고 평균이랑 분산을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는 좀 계산이 많습니다. 염두에 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우리의 이 성질로 인해서 결국 이런 결론이 도출되거든요. 이 과정을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의 F햇은 이렇게 정의됐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근데 편의상 요 람다와 K 있는 애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면 델타 xi 빼기 x0는 람다분의 1 k xi 빼기 x0 제가 글씨가 정말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n분의 1 있으니까 똑같아지죠.
다른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델타를 봤더니 이 델타가 지금 여기 결국엔 델타 xi x 빼기 xi 델타에다가 그대로 이거 넣어주면은 람다분의 1 k 빼기 xi 나누기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치환 끝나고 바로 인턴 미팅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거 하시면은 1이 나옵니다. K를 적분하면 1인데 여기에서 람다분의 1을 하면 대신 여기 람다분의 1이 있으니까 간단한 치환 적분이죠. 그래서 하면은 1이 나오고 그러면은 요 놈을 적분한 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다 1이고 그럼 n만큼 있겠죠? 근데 그 n분의 1 됐으니까 똑같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성질 때문에 얘도 적분한 게 1이 되구나. 그러니까 일단 덴시티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할 건데 사실 그 어, 계산 그냥 우리가 아는 정의대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덴시티면은 여기다 x 곱한 다음에 평균을 취해주면 그게 평균이잖아요. 민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요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 뒤에도 계산을 할 게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까요? 이거,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뒤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한 거에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도 계산해야 돼가지고 일단 넘어갈게요. 똑같이 여기다 x 넣어주고 뭐 x제곱 넣어주고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죠? 이거는 우리의 그냥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거에 n으로 나눈 거니까 가중평균이잖아요. 아니 가중평균이 그냥 평균이 되잖아요. 샘플 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 커널로 추정한 요 놈도 우리 그 커널이 그냥 뭐든 일단 그 커널의 프로퍼티만 만족하면은 커널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한 거의 렌시티의 민이 샘플 민이랑 똑같아진다 하는 거고 베리언스 역시 보시면 여기 이 샘플 베리언스가 있잖아요. 그죠? 대신 여기 뒤에 이상한 애들이 붙지만 어쨌든 샘플 베리언스를 갖고 여기 추가적으로 람다 제곱의 어, 어떤 추가적인 베리언스가 생긴다. 그래서 베리언스는 그 원래 것보다 샘플 데이터로만 한 것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죠? 람다 제곱배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커널을 통해서 추정한 이 덴시티도 꽤 쓸만한 녀석이구나. 이 정도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듯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커널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우시안 커널을 쓰면 좋겠죠.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애니까. 그리고 그 알려진 바로는 에파네크니코프 커널이 가장 MSE 관점에서는 옵티멀하다고 하는데 저 그래서 그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참 잘 안 나오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MSE 관점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게 크게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뭐 이거나 이거 주로 많이 쓰니까 이게 막 에파네크니코프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있고 또 이게 지금은 2차만 했지만 막 3차, 4차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더뭐 차원을 늘리면 되겠죠. 차수를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각 커널을 통해서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한 꼴을 ESL이 아니라 다른 이제 어쨌든 그걸 잘 설명해 놨는데 가우시안은 일단 되게 매끄럽고 좋아요. 유니폼은 아무래도 이 뭐랄까 층 있잖아요. 지그재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한 것도 조금 삐뚤삐뚤하죠. 뭐 이런 식으로. 에파네크니코프는 좀 더 이제 가운데로 몰려 있어서 얘도 조금 더 뾰족해진 느낌이고 뭔데 비슷하죠. 그래서 커널의 성질을 만족하면
꽤 좋은 특성을 가진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밴드위스를 정하면 되겠죠. 이거는 아까 람다로 표현됐는데 결국 얼마나 멀리 있는 애들까지 가중치를 주어서 우리가 커널 그 덴시티를 구할 거냐 하는 거죠. 이 람다가 아까도 막 예를 들면 가우시안 보면 아니 그냥 커널 보시면은 K 안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람다가 작으면은 엄청 그 조금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람다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잖아요. 근데 얘가 일정 범위 안에서만 노니까 아까처럼 예를 들면 뭐 요런 이렇게 F판의 큰 커널이면은 요 범위가 람다 때문에 아 뭐야지? 아 람다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니까 여기가 조금만 이제 커져도 이 범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못 보겠죠 데이터를. 대신 람다가 커지면은 얘 자체는 작아지니까 여기가 좀 너무 이 분자가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볼 거잖아요. xi를 어디까지 볼 거냐. 그게 이제 람다에 따라서 바뀌어지는데 람다 커지면은 위에 것도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고 그만큼 더 스무드해지는 거죠. 초록색처럼. 초록색이 제일 지금 밴드위스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멀리까지 보는 거니까 더 이제 스무드해진 거고 반대로 이제 파란색은 엄청 위글리하잖아요. 엄청 굴곡이 많잖아요. 그건 보면은 람다가 작으니까 위에 그 분자에 있는 xi도 조금만 본 거고 그 볼 수 있는 범위 줄은 거고 그래서 그 되게 좁게 보니까 각각 데이터가 뭐 더 튀어나오냐 마냐에 따라서 엄청 이 굴곡이 심해지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 뒤에 우리는 이제 이거 MSE를 직접 배워볼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수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한 거랑 이 결과가 일치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일단 우리 방학 때 했었죠 이거 MSE 이 어떤 모델의 MSE는 우리가 진짜랑 이 추정한 거의 차의 제곱을 평균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쪼개보면은 결국 뭐 요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의 제곱과 외변수로 나눠지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진짜 F 대신에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F 햇을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F 햇의 MSE도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그거의 평균을 진짜 값이랑 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잘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냥 되게 뭘까 계산 자체는 간단하니까 독습 쓰기 하시면서 발표하신 분이 한 번씩 더 해보시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어, 이 평균을 해야 되니까 평균하기 전에 일단 이 F의 햇이 뭐였냐면 어, N 큰 N을 쓸까요? 작은 N을 쓸까요? 자, 이거분의 이거에다가 이런 거였죠. 이걸 계산하기가 되게 긴 거리네요. 이거 보시면은 아, 자, 요놈을 평균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직접 하려니까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냥 보시면은 어, 요 F 햇을 평균을 취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어,
뭐냐? 떠올랐네. 그죠? 어, 그죠? 애초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냥 합이었죠. 네. 이거를 평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x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니까 얘를 람다는 빠져주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어 그죠? 이 그냥 이걸 쓰면은 람다분의 1 하고 이 expectation 안에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의 람다분의 xi 빼기 x 제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결국 그냥 이거랑 똑같죠? 좀 글씨가 개판이라 좀 죄송한데 이게 결국은 그 k 람다분의 xi 빼기 x 제로를 i가 1부터 n까지 다 더한 다음에 그걸 n분의 1한 거니까 그냥 요놈 자체를 평균한다고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공간을 마련하려고 이게 일부러 띄어 쓴 건데 쉽지 않아요. 람다분의 1하고 여기는 이제 적분이 되겠죠? 선월 연속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x의 지금 얘가 어떤 x의 함수니까 똑같이 우리 그냥 수통에 하듯이 이렇게 되겠죠. fx, dx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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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x에 대한 함수고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f에 저희가 쓴 거 제가 아까 이거 시그마랑 인테그랄 헷갈려가지고 좀 렌즈였는데 시그마를 한 다음에 평균 취하고 뭐 계산해주면 그냥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람다분의 x 빼기 x 제로가 좀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치환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바꾼 거 보시면 딱 아시겠죠? 요 놈을 y로 치환한 거죠. 그럼 당연히 지금 람다분의 x 빼기 x 제로가 y니까 x는 람다 y 더하기 x 제로가 되겠죠?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간 거고 이렇게 치환해준 다음에 이놈을 우리가 테일러 익스텐션을 통해서 첫 번째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한 것까지 이렇게 쪼개줍니다. 뒤에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갠 거를 다시 이 자리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fx0 더하기 람다 y fx0 더하기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네를 하나하나 이제 분배를 해서 표현을 해주면 이 우리의 그 커널을 적분한 것도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커널에다가 그쵸. 하여튼 그런 성질들을 이용하면 이게 예쁘게 표현하거든요. 예쁘게 표현해서 결국은 이거를 참 하네.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 앞에 거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dy거든요. 그러면 fx 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예쁘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fx 제로인데 여기 fx 제로 빼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고 두 번째 거는 빵이 되고 세 번째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눈치 그래프. 그래서 바이어스 자체는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거에 영향을 받는다. 사실 두 번 미분한 게 그, 그렇죠. 두 번 미분한 거에 영향을 받는다. 바이어스가 좀 힘들었는데 베리언스는 더 쉽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정해 놓은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데 베리언스 자체를 계산이 좀 힘들어서 이 요놈의 분산은 요놈 제곱의 분산보단 작거나 같잖아요. 왜냐하면 분산은 제곱의 분산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아니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등호가 나오고 이제 요놈을 계산해 주는데 요놈은 똑같이 위에서 한 것처럼 평균 계산해 주면 됩니다. 대신 여기 제곱 있죠? 그래서 그거에 유의해서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MS이잖아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했는데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치면 MS가 되니까 MS는 결국 아까 바이어스의 제곱. 근데 바이어스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그리고 이거 다 제곱해야 되죠. 제곱하면은 4분의 1 람다 4제곱 F 요거의 제곱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요거의 또 제곱 그죠? 더하기 그다음 분산은 아까 얘보다 작거나 같다 했죠? 얘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 일단 이게 결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근사한 거를 asymptotic NS라고 합니다. 일단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구한 NS가 되고요.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람다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이놈의 어떤 크기 변화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람다가 커지면은 너무 스무드되고 작아지면은 너무 위글해지고 이거랑 똑같은 대화를 내거든요. 람다가 작아지면은 여기는 작아지겠죠. 그 대신 여기가 커지죠. 이게 뭐였냐면 위쪽은 바이어스고 여기는 베리언스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는 작아지는데 베리언스는 커져요. 그러면은 그만큼 더 이게 오버핏, 그러니까 위글이 되지 굴곡이 심해지는 거였죠. 그죠? 그만큼 더 좁게 보는 거예요. 사실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반대로 이제 람다가 커지면은 더 넓게 보니까 이 베리언스 자체는 줄지만 바이어스는 엄청 커진다. 그래서 너무 스무드는 약간 엄청 부드러운 곡선이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건 이런 이 숨막히는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밴드위스에 대한 결론이 수식으로도 잘 표현했더라 하는 거였어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사실 이 KD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걸 갖고 베이스 정리를 이용해서 커널 덴시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뭐 J의 클래스가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각 그 클래스마다의 F 해지 있겠죠? 덴시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프라이어는 그냥 그 샘플 그 뭐냐 프로포션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샘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 데이터에서 나온 그 개수 간의 비율을 프라이어로 놓고 우리 그 덴시티 에스티메이트를 통해서 구한 애가 라이클리후드가 되겠죠. 우리 덴시티니까 그죠? 그러면은 전체 라이클리후드 분의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 곱분의 우리 베이지 정리 때 한 거죠. 베이지 안 하, 내가 생각이 짧았네. 베이지를 한 줄 알고. 어,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어, 프라이어를 그냥 샘플을 통해서 구하고, 덴시티는 아까 위에서 본 KD를 통해서 구하고, 그럼 그것들을 곱으로 라이클리후드의 비례 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베이지안 추론을 할 수 있다.
거고 사실 이 이렇게 오른쪽은 그거의 예시입니다. 보시면은 이 CHD냐 CHD가 아니냐라는 그 어떤 분류 문제를 풀고 싶은 건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밑에가 데이터겠죠? 이거 가지고 KD를 통해서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냥 여기에 똑같이 넣어서 구분을 해보자 한 거거든요. 프라이어랑 우리의 그 덴시티,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를 곱한 거는 포스테리어랑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0.5 기준선을 가지고 구분을 해봤더니 아 대충 조금 애매하지만 뭐 여기보다 낮으면 지금 0.5보다 낮죠. 그래서 6일선으로 구분을 해도 되겠다. 혹은 뭐 6일선으로 안전하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 문제를 풀 수도 있다 하는 거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 위에처럼 위에가 사실은 약간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한 건데 대신에 너무 이 피처가 많으면 이렇게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별 효과가 없대요. 잘 안 된대요. 그랬을 땐 차라리 나이브한 가정 이 클래스에 따라서 다 그냥 인디펜던트하다는 엄청 나이브한 가정을 딴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를 쓰는 게 오히려 낫다 해서 나온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각 클래스마다 계속 안 붙습니다. 지금 K가 아래침자거든요. 지금 J가 클래스잖아요. 그럼 J마다 이 F, JK, XK 이 이것들이 다 지금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그냥 곱해버린 거죠.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밑에 아주 간단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그 분류에서 맨날 나오는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런 예제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얘가 뭘 했냐면 지금 이 n이 not 스팸이고 얘가 스팸이에요. 그래서 not 스팸일 때 각 단어가 나오는 어떤 그 빈도수 그 확률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얘가 하고 싶은 거는 이 dear friend라는 문구가 나왔을 때 스팸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보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dear friend가 나올 때 not 스팸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구하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베이스 정리를 이용해서 얘가 반대로 얘를 구하면 되겠죠. 얘를 구해서 그게 비례한다. 그죠? 근데 우리 나이브 베이스 가정에 의하면 다 독립이니까 이놈을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독립이니까 이 클래스 N이라는 나츠팸이라는 클래스 기준일 때 얘네들은 다 독립이다라는 나이브 베이스 정리 가정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피케이션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독립이니까 쪼개서 곱하면 되니까 각각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놈은 우리가 여기다가 원래는 이제 이거까지 구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야 얘랑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요거에 비례한 어떤 값을 구할 수 있고 똑같이 이제는 not 스팸일 확률, 스팸일 확률을 구해주면은 얘가 얘보다 크니까 not 스팸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나이브 베이즈든 아까 커널 덴시티 클래시피케이션이든 다 베이즈 정리를 좀 많이 쓰는데 대신 여기서는 나이브한 가정 다 독립이다 클래스가 기준일 때 이런 가정을 통해서 계산을 쉽게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연이도 숙제를 냈지만 저는 이게 솔직히 이거를 커널을 막 데이터 분석할 때 적용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쪽 문제보다 여기 ESFG의 6.8장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지금 저랑 계속 막 봤던 가우시안 커널을 통해서 덴시티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해서 컨디셔널 미니를 살펴보면은 아까 처음에 수연이랑 봤던 나다라와 왓슨 에스티메이트랑 똑같이 돼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우시안 커널들의 어떤 비율로 나타나는 아드라마슨 에스티메이터가 딱 나오더라 하는 정도를 그냥 간단한, 그러니까 식은 복잡하지만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힌트도 다 나와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뭐냐, 아까 했지? 그렇죠. 멀티베리엣이 나오지만 어쨌든 커널을 주어지거든요. 그냥 곱이라고. 그러면은 이 멀티베리엣 뭐 커널 에스티메이터를 예를 들면 그 제프 햇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게 곱이니까 람다를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두 개 곱하면 되겠죠. 그죠? 곱했다는 게 지금 원래 우리 쓰던 대로 쓰면은 xi 빼기 x죠. yi 빼기 y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냥 곱으로. 그 다음에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컨디셔널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그 마지널 분의 조인트로 하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인트가 요놈이고 마지널은 그대로 그냥 하나짜리겠죠. 지금 뭐 얘를 지금 x, y고 x는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그럼 요거 분의 요거 한 다음에 뭐 이거 y니까 y 곱해주고 적분 때리면은 계산을 하시면 정확히 그 아까 봤던 나타나에 맞습니다. 요런 꼴 곱하기 y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솔직히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시는 거가 숙제로 해보겠습니다. 네, 숙제도 있고요. 찾아봤고요. ESL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ESL 사실 분량이 이렇게밖에 없어서 특히 얘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 자체는 적은데 어려워서 네, 이상입니다. 제가 숙제 그거 화면 공유해서 얼른 보여드릴게요. 숙제가 있는데 그거 전에 아까 제가 회귀 분석을 이렇게 즉석에서 잘 기억해내지 못해서 이것만 짧게 설명을 하면 이쪽 왼쪽이 저희가 회귀 분석 수업 시간에 배우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오른쪽이 이제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보자면 이제 회귀 분석에서는 파라미터를 모든 데이터를 써서 이런 식으로 구했죠. 근데 대신에 이제 로컬하게 구하면 이제 요걸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게 알파 베타가 될 건데 이제 여기서는 기존의 커널 어쩌고랑은 다르게 MSE를 고려를 하죠. 근데 이것만 보면은 얘도 모든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웨이트 펑션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웨이트가 제로인 애들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상의 차이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고 아까 그 F의 매트리스 노테이션이 이렇게 좀 요상한 걸로 생겼는데 그 회귀 분석에서는 그 F 햇, Y 햇이 X 베타 햇으로 표현되고 베타 햇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색깔로 묶인 게 그 대응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응하는 게 요 부분이 되겠고 여기 앞에 베타가 붙은 거는 이제 특정한 쿼리 포인트 X에 대해서 이제 요것처럼 이밸류에이션을 하거나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베타만 두고 보면은 다 똑같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X랑 여기 있는 B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똑같고 그냥 웨이트만 중간에 들어간 차이만 다르다. 그래서 그냥 요거가 빠르게 정리한 거였고 숙제는 숙제는 커널 스무딩을 직접 R로 스크래치부터 짜서 뭐 요런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스무딩을 좀 시키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수업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약간 적절하게 숙제 형태로 변형을 아직 못 시켰는데 내일까지
깃허브에 올려서 주말 동안에 하실 수 있게 올려둘게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이거는 R로 이제 코사인 함수에다가 어떤 이렇게 에러를 의도적으로 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만들고 이게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했을 때 그다음에 이거는 박스 커널로 모델링을 했을 때 뭐 약간 그런 건데 이런 실험을 하는 것까지가 아마 코딩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함수를 직접 짜는 거는 제가 2년 전에 했던 숙제인데 저도 그거를 완벽하게 못 해갖고 되게 어려웠어서 제가 좀 고쳐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실험하는 것만 낼 수도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다 고생 완전 많으셨습니다. 정규형 첨언하기 전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질문 없으시면 바로 정규형 첨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예. 다들 너무 이렇게 첫 세션부터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수연이가 이렇게 잘 보여주셨는데 결국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스를 푸는 거거든요. 이제 커널이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스의 솔루션이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이제 분산이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분산이 데이터 포인트들마다 다른 경우에 이제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스를 추정을 하는 건데 뭐 그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결국 그 다이아고널 엘리멘트가 이제 각각의 커널이 들어가는 뭐 그런 건데 이제 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커널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일단 어떤 관심 대상인 영역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 대상의 뭐 요약을 좀 하고 싶어요. 요약을 하고 싶은데 커널이라는 이제 함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써가지고 관심 있는 어떤 점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점들은 가중치를 주지 말고 딱 그 점들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이라고 하는 게 결국 밴드위스인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치면은 뭐 300년 전에 뭐 우리가 얼마인지 사실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저께 얼마였는지, 어제 얼마였는지, 몇 시간 전에 얼마였는지가 관심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뭔지 그 연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게 두 확률 변수를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컨볼루션 연산은 결국 적분이잖아요. 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대값도 적분이죠. 분산도 다 적분이죠. 적분이 뭘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이 어쨌든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네, 데이터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커널 에스티메이션을 하면은 이제 그건 어떻게 하냐? 컨볼루션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 영역에 대해서 다 훑어가면서 하면은 이제 커널 에스티메이션 된 이제 이 선들이 생길 거고,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이 커널을 통해서 하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커널이 뭐 어디 쓰이나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미지를 통해서도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전체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한 번에 다 볼 수 없으니까 잘게 쪼개가지고 그 요 부분, 요 픽셀 부분을 요약하면은 이 값이고, 요 부분 요약하면 이 값이고, 그 값들 가지고 또 그 값들을 다시 또 요약을 해서 요약을 여러 번 계속해서 겹겹이 하면서 얘는 고양이다, 얘는 강아지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요약해 주셔서 되게 마지막에 규민이가 한 KD 부분 되게 어려웠는데 조금은 뭔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복습 스터디 이제 뚜껑 터졌을 텐데
네, 네, 조장분들을 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복습 스터디 이번 주부터 진행하시면 되고 숙제는 이제 수연이나 규민이가 이제 주말 중에 올려주면 그거 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